혹시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나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잠들기 힘들어 아침에 늘 피곤하시진 않나요?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20년 차 김수진 교수입니다. 제 진료실엔 매주마다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오십니다. 선생님,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아침엔 온몸이 쑤시고 낮엔 졸음이 쏟아지고 이게 병인가요? 네, 병입니다. 야간뇨라고 하죠.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속 호르몬과 방광, 신경계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대부분 병원에서 해결 못 받으시죠. 약 처방받아도 일시적이고 또 약에 의존하면 부작용 걱정에 밤잠 설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집 주방에 있는 아주 흔한 과일 하나로 해결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첫째, 왜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운지 정확한 원인을 아실 겁니다. 둘째, 어떤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셋째, 실제로 이 방법으로 야간뇨에서 벗어난 환자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채널로 돌리시면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또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고 낮에 또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20여 분만 저와 함께 하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려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야간뇨가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몸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소변 브레이크 호르몬입니다. 밤에 이 호르몬이 나오면 신장이 소변을 덜 만들어요. 그래서 밤새 안 깨고 푹 자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60대 넘으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엔 물이 콸콸 나오고 밤엔 잠가야 하는데 나이 들면 이 잠그는 기능이 고장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물이 바로 소변입니다. 두 번째 원인 방광입니다. 방광은 근육 주머니예요. 젊을 땐 500ml까지 참을 수 있는데 나이 들면 200, 300으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빨리 나가 라고 신호를 보내죠. 이것도 비유를 들어볼게요. 방광을 풍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새 풍선은 크게 부풀어 오르지만 오래된 풍선은 탄력이 떨어져서 조금만 불어도 터질 것 같죠. 나이 든 방광이 딱 그렇습니다. 세 번째, 체액 재분배입니다. 낮엔 중력 때문에 다리에 물이 고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심장으로 올라가고 신장이 물이 많네 하고 소변으로 빼버려요. 그래서 밤에 더 자주 마려운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두세 번, 심하면 네다섯 번씩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첫째, 수면 부족으로 낮에 졸립니다. 둘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집니다. 셋째, 어두운 밤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면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넷째, 우울증과 불안감이 생깁니다. 다섯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밤에 4번씩 깨서 낮엔 식탁에 앉아서도 졸았죠. 아내분이 말씀하시길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사람이 변했어요. 짜증도 많고
말도 잘 안 하고요. 바로 수면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 65세 여성 환자 정미란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손목이 부러져서 석 달 동안 깁스하고 계셨죠. 선생님, 그냥 참고 자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참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에이, 바나나. 그게 뭐가 특별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나는 야간뇨를 막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칼륨과 마그네슘 때문이에요. 바나나엔 칼륨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바나나 한 개의 칼륨이 약 400mg, 마그네슘이 약 30mg 들어있어요. 이 2가지가 뭘 할까요? 첫째, 방광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방광이 긴장하면 조금만 차도 빨리 나가 신호를 보내는데 칼륨과 마그네슘이 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방광이 더 많이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고 불립니다. 불안하고 예민한 신경을 차분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야 밤에 푹 잘 수 있습니다. 셋째, 심장 리듬을 유지합니다. 칼륨은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요. 심장이 안정되면 혈압도 안정되고 신장도 덜 바쁘게 일하죠. 이걸 다시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칼륨은 엔진 오일,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입니다. 엔진 오일이 있어야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적절히 멈출 수 있죠. 바나나는 바로 이 2가지를 동시에 채워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트립토판 때문이에요. 바나나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면 호르몬의 재료예요. 트립토판이 몸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바나나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또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바로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약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과정이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낮은 수분 함량과 섬유질이에요. 바나나는 수분이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박이나 멜론은 9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는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섬유질이 풍부해서 천천히 소화돼요. 급하게 수분이 몸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밤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섬유질은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건강하면 영양 흡수가 잘 되고 몸 전체가 편안해지죠. 편안해야 잠도 잘 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바나나는 첫째, 칼륨과 마그네슘으로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둘째, 트립토판으로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주고 셋째, 낮은 수분과 풍부한 섬유질로 방광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간뇨를 막는 최고의 과일인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바나나를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시간과 방법이 필요해요. 바나나를 먹는 최고의 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입니다. 왜냐면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11시에 자신다면 오후 6시에 먹으면 딱 맞습니다. 10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5시에 드세요. 저녁 늦게 먹으면 안 돼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누우면 속이 불편하고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찍 먹어도 효과가 떨어져요. 오후 5시에서 6시. 이 시간을 꼭 지키세요. 또한 적정량은 잘 익은 바나나 1개예요. 1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륨이 과해서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잘 익은 바나나를 드세요. 겉이 노랗고 검은 반점이 조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는 전분이 많아서 소화가 안 되고 당분이 급하게 올라가서 혈당을 자극해요. 바나나가 얼마나 익었는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초록색이면 아직 덜 익은 거고, 노란색에 반점이 조금 있으면 딱 좋은 거고, 반점이 너무 많고 물렁물렁하면 너무 익은 겁니다. 너무 익으면 당분이 너무 높아져서 혈당에 안 좋아요. 적당히 익은 바나나.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나나를 먹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나나를 우유에 갈아 먹거나 우유랑 같이 드시는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우유의 단백질과 바나나의 당분이 만나면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져요. 게다가 트립토판 흡수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나는 단독으로 드세요. 또 한 가지.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구르트도 유제품이니까 바나나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느려집니다. 아침에 먹는 건 괜찮은데 저녁엔 바나나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추가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아몬드 서너 알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아몬드에도 마그네슘이 많아서 시너지가 나거든요. 단, 소금 안 친 생 아몬드로 드세요. 아몬드 말고도 호두, 두세 알도 좋아요. 호두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뇌 건강에도 좋고 신경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으니까 서너 알 정도만 드세요.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최소한 20번 이상 씹으세요. 왜냐면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침에 있는 효소가 음식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여 드리면 오후 5시에서 6시에 잘 익은 바나나 1개를 드세요. 우유와 함께 먹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원한다면 생아몬드나 호두도 서너 알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그럼 실제로 이 방법으로 좋아지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67세 여성 환자 이명숙 할머니입니다. 이명숙 할머니는 밤에 3번씩 깨서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낮엔 너무 졸려서 손주 돌보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죠. 처음 오셨을 때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약 없이는 못 고치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바나나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정말 될까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밤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뒤엔 아예 안 깨고 주무셨어요. 3주 뒤 오셨을 때 이명숙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볍고 손주들이랑 놀아도 안 힘들어요. 오히려 손주들이 먼저 지쳐서 쉬자고 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지금은 6개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잘 주무신답니다. 두 번째 사례, 74세 남성 환자, 최동진 할아버지입니다. 최동진 할아버지는 전립선 비대로 야간뇨가 심하셨어요. 약도 먹고 계셨는데 효과가 별로였죠. 밤에 4~5번씩 깨니까. 낮엔 운전도 못 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체념하신 표정이었어요. 제가 약과 함께 바나나 방법을 병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인도 끊으시라고 했죠. 한 달 뒤 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힘이 있더라고요. 최동진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선생님, 밤에 한두 번은 가도 금방 다시 잠들어요. 전엔 1시간씩 뒤척였는데 이젠 5분이면 잠들어요. 아내가 사람이 밝아졌대요. 어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랑 영화관 갔습니다. 그 말씀 듣고 저도 정말 기뻤어요. 세 번째 사례 62세 여성 환자 김순애 할머니입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야간요뿐 아니라 불면증도 함께 있으셨어요. 밤에 자다 깨면 새벽까지 못 주무셨죠. 그래서 수면제도 드시고 계셨어요.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어요. 바나나를 오후 6시에 드시고 잠들기 전엔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침실을 어둡게 하고 핸드폰은 보지 말라고 했죠. 3주 뒤 오셨을 때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너무 신기해서 남편한테 자랑했어요. 그리고 수면제도 끊었어요. 이제 바나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5달째 바나나 방법을 실천 중이고 매일 밤 잘 주무신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복잡한 치료 없이 그냥 바나나 한 개로 삶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모두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1주일, 2주일, 3주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신 거죠. 혹시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바나나를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만 피해도 바나나 효과가 2배로 늘어나요. 첫째, 저녁 늦게 카페인이 있는 것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초콜릿, 콜라. 이런 건 오후 4시 이후엔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은 6시간 이상 몸에 남아서 수면을 방해해요. 게다가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만듭니다. 특히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오후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세요. 아니면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세요. 이런 차는 카페인이 없고 오히려 몸의 부기를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둘째, 알코올을 피하세요. 술은 처음엔 졸리게 만들지만 수면 중간에 깨게 만듭니다. 게다가 방광을 자극해서 소변이 더 마려워져요. 저녁 술은 야간요의 최대 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먹어야 잠이 온다고 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술로 인한 수면은 진짜 수면이 아니에요. 뇌가 마비된 상태일 뿐이죠.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밤중에 자꾸 깨는 겁니다. 만약 술을 끊기 힘드시다면 저녁 6시 이전에만 한 잔 정도 드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을 희석시키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아예 끊는 겁니다. 셋째, 수분 많은 과일을 피하세요. 수박, 참외, 멜론, 오이, 토마토 이런 건 낮에 드세요. 저녁엔 절대 안 됩니다. 수분이 90%가 넘어서 밤에 방광이 꽉 차거든요. 특히 수박은 이뇨작용도 있어서 저녁에 먹으면 밤새 화장실 갈 수밖에 없어요. 낮에 먹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낮에 먹으면 붓기도 빠지고 좋죠. 하지만 오후 5시 이후엔 피하세요. 넷째,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하세요. 짠 음식은 갈증을 유발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만들고 매운 음식은 방광을 자극합니다. 저녁엔 싱겁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예를 들어 저녁에 짬뽕이나 라면을 드시면 안 돼요. 짜고 맵잖아요. 그럼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밤에 소변이 마려운 겁니다. 대신 담백한 흰살 생선이나 삶은 계란, 두부 같은 걸 드세요. 다섯째,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세요. 저녁 8시 이후엔 물도 조금만 드세요. 물론 목이 마르면 조금씩은 마셔야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자기 전에도 물을 많이 마시는데 이건 잘못된 습관이에요. 물은 낮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엔 조금씩만 드세요. 입만 축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만 피하셔도 바나나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카페인, 알코올, 수분 많은 과일, 짜고 매운 음식, 과도한 수분, 이것들을 저녁엔 피하세요. 자, 이제 추가로 도움되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이런 습관들을 더하면 야간요 개선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첫째, 낮에 다리 올리기예요. 낮에 앉아 계실 때 다리를 의자나 쿠션 위에 올려놓으세요. 10분에서 15분씩 하루 3-4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다리를 올리면 다리에 고인 체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서 낮 동안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러면 밤에 누웠을 때 체액이 덜 올라가니까 소변도 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 오후 산책하기예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가볍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세요. 산책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다리의 체액도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그리고 햇빛도 쬐세요.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세로토닌도 생성됩니다. 이 세로토닌이 밤엔 멜라토닌으로 바뀌니까 수면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셋째, 방광훈련이에요. 낮에 소변이 마려울 때 조금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물론 너무 오래 참으면 안 되고 5분에서 10분 정도만 참으세요. 이렇게 하면 방광의 용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참는 힘도 생깁니다. 단, 이건 낮에만 하세요. 밤엔 절대 참지 마시고 마려우면 바로 화장실 가세요. 넷째, 따뜻한 물 조격이에요. 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게다가 다리에 부기도 빠지니까 밤에 체액 재분배도 줄어들죠. 다섯째, 침실 환경을 잘 조성하는 거예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해요. 너무 더우면 자다가 깨고 너무 추워도 깹니다. 그리고 침대는 오로지 잠잘 때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핸드폰 하지 마세요.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한 공간이라고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5가지 습관, 다리 올리기, 오후 산책 방광훈련, 조격, 침실 환경 조성, 이것들을 바나나와 함께 실천하시면 야간요가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5분 동안 야간요의 원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야간요는 호르몬 감소, 방광 약화, 체액 재분배 때문에 생깁니다. 둘째, 바나나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셋째, 오후 5시에서 6시 잘 익은 바나나 1개면 됩니다. 넷째, 우유와 함께 먹지 마시고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다섯째, 다리 올리기, 산책, 조격 같은 생활 습관을 더하세요. 이 방법은 제가 2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에게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고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숙면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잠을 잘 자야 낮에 활기차고 기억력도 좋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오후 5시나 6시에 바나나 1개 드세요.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저녁엔 카페인과 술을 피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화장실 안 가고 푹 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밤, 행복한 아침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수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